안녕하세요. 세계적인 경제학 교과서 폴 크루그만의 국제경제학을 가장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무역의 이득인데요. 이 거대한 이야기는 사실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여러분이 노동자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딱 하루 일해서 돈을 벌어야 해요. 그런데 눈앞에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치즈를 만드는 일, 또 하나는 와인을 만드는 일.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떤 일을 선택하시겠어요? 이 지극히 개인적인 선택이 실은 한 나라의 경제 전체를 움직이는 거대한 톱니바퀴의 시작이랍니다. 답은요, 사실 너무나 간단하죠. 바로 돈이 더 되는 일을 하면 됩니다. 우리 모두 합리적인 사람이니까 당연히 같은 시간을 일했을 때 돈을 더 많이 주는 일을 선택하지 않겠어요? 바로 이 단순하고 상식적인 결정들이 모이고 모여서 한 나라의 산업 방향을 결정짓는 거대한 물결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다면 돈이 더 되는 일,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냥 감으로 왠지 치즈가 더 비쌀 것 같아 이렇게 정할 수는 없잖아요. 다행히도 경제학은 우리에게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계산법을 알려줍니다. 바로 이겁니다. 와, 이게 뭔가 싶으시죠? 복잡해 보이지만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모든 선택의 비밀은 바로 이 두 가지 공식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왼쪽이 치즈 시급, 오른쪽이 와인 시급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한번 차근차근 뜯어볼까요? 자, 먼저 치즈부터 보시죠. 여러분의 치즈 시급, 즉 WC는요, 시장에서 팔리는 치즈 가격 PC를요, 치즈 한 덩이 만드는 데 들어가는 노동시간 ALC로 그냥 나눠주면 끝이에요. 어때요? 생각보다 되게 직관적이죠? 결국 상품의 가치를 그걸 만드는 데 걸린 시간으로 나눈다는 뜻이니까요. 방금 공식에 나온 저 ALC라는 건 단위노동 소유량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 경제 용어인데요. 전혀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치즈 1파운드 만드는데 몇 시간 걸려? 바로 이겁니다. 당연히 이 숫자가 작을수록 더 빨리 만든다는 거니까 생산성이 더 높다는 뜻이겠죠? 와인도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똑같은 논리가 적용돼요. 와인 시급 W는 와인 가격 PW를 와인 1갤런 생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 AW로 나눈 값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론은 이쯤 하고요. 실제 숫자를 넣어서 이 공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노동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 직접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정말 재밌을 거예요.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시장에서 와인에 비해 치즈가 훨씬 더 비싸게 팔리는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교과서에서는 이걸 치즈의 상대 가격이 기회비용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여기서 기회비용이라는 건 내가 와인을 만들었더라면 벌었을 돈을 의미해요. 즉 와인 만드는 걸 포기하고 치즈를 만드는 게 훨씬 이득인 상황이라는 뜻이죠. 자, 구체적인 숫자를 한번 넣어볼게요. 치즈는 1파운드에 4달러, 와인은 1갤런에 7달러라고 칩시다. 그리고 내 능력은 치즈는 1파운드 만드는데 1시간, 와인은 1갤런 만드는데 2시간이 걸린다고 가정해보죠. 계산 결과는 이 표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네요. 치즈 시급은 4달러를 1시간으로 나눴으니까 시간당 4달러. 와인 시급은 7달러를 2시간으로 나눴으니까 시간당 3달러 50센트. 자, 답이 나왔죠? 여러분이라면 당연히 뭘 만드시겠어요? 그렇죠. 바로 치즈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요. 몇몇 사람이 아니라 이 나라의 모든 노동자가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치즈 만들기를 선택할 거라는 점이에요. 그 결과 이 나라는 오로지 치즈만 생산하는 말 그대로 치즈 전문 국가가 되어버리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시장 상황이라는 게 영원할 순 없잖아요? 만약 치즈의 인기가 시들해져서 가격이 뚝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엔 반대로 치즈의 상대 가격이 기회비용보다 작은 경우, 즉 치즈 만드느라 와인을 포기하는 게 오히려 손해인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시나리오를 보시죠. 치즈 가격이 파운드당 3달러로 폭락했습니다. 와인 가격은 7달러 그대로고요. 이제 시장에서 치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확 낮아진 거죠. 계산 결과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치즈 시급은 시간당 3달러로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와인 시급인 3달러 50센트보다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불과 몇 분 전과는 상황이 그냥 완전히 180도 달라진 거죠.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어제까지 신나게 치즈를 만들던 모든 노동자들이 미련 없이 공장을 떠나서 이제는 와인을 만들기 시작할 겁니다. 개인의 선택이 다시 한번 경제 전체를 뒤바꾸면서 나라 전체가 이번엔 와인 전문 국가로 변신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한 명의 노동자라는 아주 작은 렌즈로 들여다봤는데요. 이제 카메라를 쭉 뒤로 당겨서 이 개인들의 선택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국가 전체의 그림은 어떤 모습일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없을까요? 한 나라가 무역 같은 거 안 하고 혼자서 치즈랑 와인을 둘 다 만드는 경우 말이에요. 딱 한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치즈 시급과 와인 시급이 단 1cm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똑같아지는 정말 기적 같은 균형의 순간이죠. 마치 시소의 양쪽 무게가 정확히 같아서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는 상태처럼요. 이래야 노동자들이 굳이 한쪽으로 우르르 쏠릴 이유가 없어지니까요. 이것이 바로 특화로 이어지는 아주 명쾌한 논리의 흐름입니다. 첫째, 시장이 상품 가격을 정합니다. 둘째, 노동자들은 그 가격을 보고 각 산업에서 내가 얼마를 벌 수 있을지 머릿속으로 계산하죠. 셋째, 모든 노동자는 당연히 돈을 더 많이 주는 직업을 선택합니다. 그 결과 넷째, 나라 전체의 경제가 더 돈이 되는 딱 한 가지 상품 생산에만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계산과 시나리오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핵심 원칙,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드릴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한 나라가 무엇을 생산할지는 결코 아무렇게나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시장에서 결정되는 상품들 사이의 상대 가격만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이 상대 가격이 마치 거대한 교통 신호등처럼 지금은 치즈 쪽이 녹색불이야! 하고 신호를 주면 나라 전체의 노동력과 자본이 그 신호를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죠. 하지만 지금까지 이 모든 이야기는요, 사실 이 세상에 나라가 딱 하나만 존재한다는 동화 같은 가정하에서만 가능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뒤흔들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저 바다 건너에 우리와는 생산성이 전혀 다른 또 다른 나라가 등장한다면, 그리고 무역이라는 배가 두 나라 사이로 오가기 시작한다면 이 단순했던 세상은 과연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복잡하게 바뀌게 될까요?